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보다 더 멋진 이 술을 마시면 난 아무것도 안 들은 겁니다.를 시전하신 김씨 부인. 진짜 13회에서 가장 멋있었는데요. 만수삼 사건을 왕이 알게 되자 똥줄이 탄 박준기는 직접 청수연으로 내려왔고 소혜가 찾던 노비 구덕이가 옥태영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옥태영을 노비로 몰아갈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옥시부인전 14회 예고에서는 갑자기 없던 땅 문서가 등장하고 누군가 곤장을 맞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가나에 끌려가 김낙수에게 곤장을 맞는 사람은 아마 만석이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사실 예고에서는 김낙수가 곤장을 때리는 장면에서 없던 땅 문서가 갑자기 왜 나와? 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으나 이건 편집의 장난이죠. 즉 옥태영이 없던 땅 문서를 찾아냄으로써 곤장 맞는 사람을 구하는 순서인데요. 그럼 만석이가 왜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으며 태영은 어떻게 만석이를 구하고 박준기와 김낙수를 벌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 시작은 알로에인 노해였습니다. 만수삼 사기를 쳤다는 누명을 쓰고 청수연으로 끌려온 진짜 허수는 태영의 집에서 노해를 보게 됩니다. 한양에서 정말 유명했던 의원인 허수는 노해를 보자마자 귀한 작물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에 태영은 기근에 시달리는 청수연 사람들을 위해 태영의 집에 있던 노해를 공동 경작하기로 결정하죠. 덕분에 청수연은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한편 노해를 경작하기로 한 땅은 만석이의 땅 같아 보입니다. 승희는 예인단을 그만두면서 모은 돈을 단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고 만석이는 그 돈을 작은 보찜에 넣어 다녔는데요. 승희와 태영이 청수연 사람들을 구휼하기 위해 만석이의 보찜 안에 든 그 돈을 시시탐탐 노렸잖아요. 근데 만석이는 이미 그 돈으로 청수연의 땅을 산 게 아닐까 싶어요. 태영이가 소혜와 김낙수를 본 후 천승희와 만석이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천승희가 자신은 안 떠나겠다며 만석이 너라도 떠나라고 하자 만석이가 나도 청수연 좋다. 청수연은 이제 내 고향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 아마 이때 만석이가 청수연의 땅을 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그리 많은 건 아니었고 논농사를 지을 건 아니었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다소 척박한 땅을 샀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14회 예고에서 천승희는 차춘식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며 노예 같은 걸 기르기에는 이런 땅이 딱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는 쌀농사와 달리 노예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작물이기에 아마 땅이 건조하고 물이 잘 빠지는 곳, 거의 버려진 땅에서 잘 클 확률이 높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승희는 일반적으로 논농사를 짓던 땅이 아닌 만석이의 척박한 땅을 노예 경작지로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노예 경작지의 주인이 갑자기 등장하며 청수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태영은 사건의 배후에 박준기와 김낙수가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특히 김낙수는 노예 경작지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만석이를 가나로 끌고 가 곤장을 때리는데요. 만석이는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문서를 갖고 있었으나 김낙수와 사람들은 한낱 노비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겠죠. 또한 땅 주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김낙수에게 포섭당해 만석이에게 땅을 판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을 겁니다. 전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옥 외지부의 의뢰인이었던 아랫마을 방씨라고 생각해요. 옥시부인전 12회에서 끝동이는 태영에게 아랫마을 방씨가 맡기고 간 전당 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태영은 전당 문기를 보며 전당 기한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미 땅을 처분해버렸으니 이를 어쩌냐며 걱정을 했죠. 방씨는 만수삼 씨앗을 사기 위해 사채하는 황씨에게 가진 땅을 전당 잡아 돈을 빌렸습니다. 사채꾼 황씨는 연 2알이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국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받고 돈을 빌려줬으며 마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와이프들을 보내서 즉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박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당 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씨의 땅을 처분해버리고 만 건데요. 전 방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처분해버린 사채꾼 황씨가 만석이에게 노예 경작지를 판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전당 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당 잡힌 땅을 파는 건 불법이기에
빨리 팔기 위해서는 땅 가격을 낮춰야 했을 테고 낮은 가격에 혹한 만석이가 방씨의 땅을 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영이가 방씨의 땅 문서와 전당 무기를 가지고 김낙수를 찾아갔겠죠. 그렇게 만석이는 풀려날 테고 땅 주인이라고 나타났던 그 사채꾼 황씨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태영은 도겸에게 만수삼 사건에 대해 서신을 보냈고 도겸은 왕에게 청수연이를 직접 고하게 됐습니다. 이에 왕은 감진어사를 청구하라 명했고 김씨 부인과 이충일의 아들인 이덕훈이 감진어사로 청수연에 왔죠. 감진어사란 조선시대 기근이 들었을 때 지방 간의 진율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왕의 특명 사신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의금부 동지사가 된 허종무는 호조판서 박준기가 자상을 등에 업고 관직을 옮겨다니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상의 충실한 곡간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허종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상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박준기를 막아 자금을 틀어쥐는 것뿐이라며 삼남 사건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들이 박준기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명했는데요. 태영도 피해 지역이 충청도만이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피해가 있었으며 허순도 아니고 만수삼도 아닌데 살기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백성들에게 투자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같은 편일 땐 한없이 든든한 옥태영과 최고 멋있는 김씨 부인의 아들인 이덕훈이 힘을 합쳐 박준기의 악행들을 파헤칠 텐데요. 아마 나중엔 이충일조차도 7년 전 박준기가 금강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박준기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홍씨 부인이 허순을 사칭한 가짜 허순의 얼굴을 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강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뺨에 점이 나 있다는 가짜 허순을 잡는 게 홍씨 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짜 허순을 소개해준 현감의 죄를 밝혀내기가 더욱 쉽겠죠. 그렇게 김낙수는 딸 팔아 얻은 자리를 말년에 뺏기고 옥살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는 박준기에게 꼬리 자르기를 당해 사망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호판의 비밀 창고를 지키는 예쁜 강아지를 자청했던 소혜는 호판의 정실부인을 사청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꼬리 자르기를 당할 겁니다. 솔직히 13회에서 박준기가 소혜 목을 조를 때 조금 통쾌하더라고요. 한편 승희는 노예로 팩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마 이 노예팩이 이충일도 걸린 그 피부병, 괴질에 효과 있는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회에서 만석이가 막심이에게 살아있는 노예는 처음 본다며 이게 청에서는 가루로 내어 큰 의원이나 궁에서만 쓰는 약재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히 성도겸은 괴질로 보이는 병자들을 모아 역학조사를 하고 있었으나 감염 경로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준기와 자상은 좋다는 약재들을 가리지 않고 싹 쓸어 모아 창고에 쟁여둔 후 괴질이 돈다는 소문을 내서 더 비싼 값에 판매하려 했는데요. 도겸을 통해 괴질에 걸린 병자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태원과 승희가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알로에를 적당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회복하고 청소년 사람들은 알로에를 팔아 먹고 살 걱정을 덜고 박준기는 모아놓은 약재들이 하나도 팔리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한편 소혜와 마주쳤던 태영은 수백 번 수만 번 상상했던 일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넘어갔습니다. 소혜가 구더기는 도망친 내 노비년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꼭 찾으시길 이라고 말하는 태영이 완전 사이다더라고요. 전 13회에서 굉장히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태영과 승희가 굉장한 위기에 놓인 와중에도 함께하기에 농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사는 게 어떻게 기쁘고 즐겁기만 하냐. 가끔 이런 일도 닥쳐줘야 살맛이 난다는 승희는 진짜 정신력이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와중에 무서워서 그러니 용기가 나게 뽀뽀해달라는 건 귀여웠고요. 근데 승희가 도끼와 만석이를 배우로 초빙해 추노꾼 연기를 하게 한 건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사실 소혜가 한양에 도착하면 바로 알게 될 거짓말인데 그 짧은 틈의 시간을 벌어야 했던 걸까요? 전 이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해요. 태영이가 마련해 놓은 대책이 있다고 하니 일단 믿어볼 텐데요. 아마 김씨 부인이 태영이를 증명해주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